여기는 은평구 응암동의 대림시장 앞입니다. 오늘은 전집에 나왔습니다. 전집. 이를 컨설팅을 하러 왔는데, 응암동 대림시장은 저는 이 은평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30년 살았죠. 그죠? 응암동을 잘합니다. 첫 사업도 응암동에서 했다 망했고요. 사장님, 여기 불티나 이모네전 어딘지 아세요? 아씨. 예. 네, 매경에서 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못 찾아가지고 내가. 아, 야, 나 대림시장 진짜 오래 살았는데, 근처에서. 아, 진짜요? 네, 나 은평구 출신이에요. 아, 정말요? 여기서 한 30년 살았어요, 나. 그래가지고 대림시장은 많이 왔지. 그리고 나 첫 번째 창업을 응암동 저쪽 오고리에서 했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그 응암 오고리에 보면 모텔이 있어, 안쪽에. 네. 거기서 1층에서 했지. 그거 망했죠, 우리 1층에서. 아,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 지금 3년째인데 네. 어머니가 원래 10년 전에 여기 옷가게 계속 하시다가 옷가게 하시다가. 명절 때마다 전 장사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 장사가 좀 낫겠다 싶어서 이제 3년 전에 아예 전 괜찮긴 한데. 네. 어떻게, 어머니. 어머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부인 줄 알았어요, 저분이. 아, 그래요? 어머님이 엄청 젊으시네? 아, 근데 전집에 예쁜 어머니가 있는 건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예, 저 좀 먹어볼게요. 전 좀 먹어볼게요. 예, 예. 네네네네. 이렇게 뭐 노하우가 있는 건 안 내보낼게요. 다 내보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신감 있으신데? 이거 가스불판이죠? 네. 가스 철판. 인테리어를 예전에 옷가게에서 그대로 한번 바꿨다가 한 번 더 리모델링 했다가 예? 원래 앞에서 저러시다가 이번에 세 번째 리모델링 하면서 저는 왜 안으로 넣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요 배달하는데 요 지금 주방동까지가 네. 수도권대가 너무 저번에 멀었어. 멀어가지고. 그것만 좀 저희가 매출이 한 3천 초반에서 중반 좀 나오는데 배달 매출이 한 80% 가까이 있어요. 배달 매출 80%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가 아, 그러니까 여기 임대료 얼만데? 260. 아, 동생도 같이 하시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배달 매출이 70%다. 아, 그럼 배달 오토바이가 와요? 엄마 인건비 빼고 500 이제 수익이 난다? 네. 카드 비율이 있을 텐데 그렇게 많이 나나? 수익이? 그렇게 안 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근데 지금 저희가 재료를 하고 있는데 재료비가 몇 %예요? 30한 5% 있네. 그러니까 35%인데. 저희 몸을 갈아놓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5% 나오고 그 다음에 본인들 인건비 넣었어요? 사장님들? 제 동생이랑 저랑 얼마씩 넣었어요? 저는 좀 조금 넣었어요. 대신. 얼마? 저 200, 동생 300, 어머니 아. 300. 아, 인건비를? 저희 아버지랑 동생 남편이 주기적으로 알바로 도와주러 그거 인건비까지 다 10만 원씩. 그러면 지금 엄마 여기 매장이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매장이 쉬는 날이 없이 세 분이 돌아가시고 뭐 파트로 잠깐 도와주시는 거 뺀다 하더라도 1인당 그러면 항상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2명에서 3명. 2명, 3명? 네. 항상?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은 10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12시까지 거의 하고 있어요. 12시, 12시까지 항상 일을 한다는 거죠? 평균 2명, 3명이? 네. 그러면은 그냥 시간당 계산을 해보면 돼. 이거 왜 하냐면 정확히 내 매장의 수익이 얼마인지 보고 싶은 거야. 자, 이게 여기 들어간 비용이야. 수익 나요, 안 나요? 크게 안 나죠. 그게 안 나는 게 아니라 수익이 안 나오고 있는 거야. 여기 인건비만 나오는 거지. 인건비만 벌고 있는 거지. 왜 이게 수익이 안 나냐면 그 배민 쪽으로 다 가 있어가지고 그래. 여기는 지금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많이 팔아야 돼. 판매를 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뭐 판매가 좋지 않았어요. 전이 안 팔리니까 그게 다 재고가 되고 계속 그게 하는데 오히려 배달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오히려 배달 쪽으로 손님들이 유입이 엄청 많이 되다 아,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내가 여기 이제 키워드를 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상권에서는 뭐 전집으로는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여기서 전을 파는 곳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론 전판도 안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뭔가 이렇게 손님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거지. 안쪽에는 어때요? 안쪽에는 여기서 와서 술 마셔요? 여기서도? 아니요. 여긴 아니고 저기만. 이거를 다른 데 하나 더 하는 건 어때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저희 일단 가족끼리 하고 있고 저희가 요식업이 아예 일단 처음이죠. 없어요. 처음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어. 확정이 될지 또 맛을 보셔야 또 이게 또 그런 식으로 또 레시피화가 또 잘 될지를 궁금하기도 해요. 저희 전문가들 뭐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처음 만나본 거예요? 그렇지, 처음 만나볼 수밖에 없지. 어떻게 젊으신 분이 전을 이렇게 잘 해요? 예? 그러니까 엄마 여기 뭐 기운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집이 가족이 다 잘하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저 전화를 하는 노하우가 사실은 노하우예요. 그리고 전을 판매하는 고객에 대한 어떤 그 본인들이 이게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무조건 하나 더 해라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 번화한데 하지 않아도 이 전을 판매하고 이렇게 배달하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여기 불티나 이모네전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오다가 들어오면 거기서 받아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해주고, 그 다음에 명절 같은 때는 밤새고 하는 거지, 그때는.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기 살았는데, 이 근처 살았는데,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 지금 많이 좋아졌지, 그래도. 옛날에는 완전 없는 사람들 사는 동네. 어떻게든 가족들이 다 모여있으니, 어떻게든 애들이 가게를 내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잘 되면 그걸 이관할 수도 있어요, 다. 이게 작게 하지 않고. 아니면 전을 밑작업에서 붙여서 와서 즉석에서 붙여주지 않고 여기서 그냥 데워서 나가는 방식도 방법이야 또. 내가 8평에서 장사를 해봤거든요. 8평 시작을 그걸로 했는데 8평은 한계가 있어. 어쨌든 간에.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뼈를 더 묻어야 돼 거기서. 뼈를 갈아 더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단 나는 가족이 다 함께 할 줄 아니까 이거를 2호점을 내는 게 이 본점의 입장에서도 더 좋아. 손님들은 와, 잘 돼서 2호점 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거든. 가족이 이거를 생계로 가겠다. 그럼 난 무조건 이거를 2호점을 내려요. 여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은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네, 얹고 저기다 그렇게 한 거야. 네, 맞아요. 여기도 좀 확장하고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그 정도까지 안 된. 이쪽으로. 아니 근데 이게 딱 보면은 나는 이제 맨날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도 해봤기 때문에 어디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여기 계신 분들이 외식업에 전혀 경험이 없다는 걸 내가 알지. 저 주방에서 이렇게 하려면 손이 엄청 불편할 텐데. 여기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좀 해야 돼. 그러면 공간이 늘어나요. 공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이게 아무리 좁아도 여기 위에 있는 공간들을 잘 활용하면은 공간 밑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손님한테 뭔가를 먹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에를 정리를 조금 하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여기를 동선을 다시 고치기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리 정돈과 불필요한 거 없애고 메뉴를 단촐화시키고 해가지고 이 안에서 판매를 최대한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첫 번째 강구하고, 두 번째는 아까 오자마자 말씀드렸던 대로 2호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또 여기 손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고 홍보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2호점을 하면 내가 볼 때는 이제 매출이 2배 되고 식재료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부담률이 줄어들겠죠. 그게 내가 볼 때는 여기 두 가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기 응암동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상권을 좀 알잖아요. 여기도 오래 살았기도 하고 여기서 맨 먹고 자고 이제 자라났으니까. 특히 이 동네는 더 심해. 공장이 많았고 그 전에 그냥 간해숭어 공장이 많았어요. 거기에 저 어머니 아버지 큰아버지까지 다 여기 응암동에 있는 간해숭어업을 다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메뉴 가격을 뭐 떨어뜨려서 뭐 매출 이런 건 사실 아무 소용이 없고, 일단 여기 가족의 고통이 줄어들어야 돼요. 첫 번째. 그러려면 정리를 싹 해서 메뉴를 정리해서 좀 더 스피드한 메뉴가 나가고 생산력이 좀 극대화시키는 거죠. 어차피 배달을 계속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든지 그냥 좀 작은 규모라도 가족이 붙어서 하면 사니까. 요즘엔 가족이 붙어서 살아요. 일단 먹어보니까 일단 노하우도 있고, 중요한 건 이거를 오다가 들어올 때 그때그때예요. 네. 어쨌든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매장을 하나 더 내는 거 저는 적극 추천하고, 배달은 한 곳만 하세요. 배달은 한 곳만 하는 거죠. 배달은 사실은 굉장히 매출을 내긴 좋지만 수익적으로 사실 좀 어려운 그런 구조예요. 왜냐면 고정 고객이나 이 테이크아웃을 가져오는 고객을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한쪽 매장에서 일단 배달만 하고, 다른 줄보다는 막걸리 쪽에 힘을 더 줘서 전 하나 팔 때 막걸리 하나 팔면 전 수익하고 막걸리 하나 팔면 수익이 같아질 수 있게 만들면 돼요.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야. 이 전을 먹는 사람들은 막걸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이게 있잖아요. 거의 다 막걸리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걸리를 적극적으로 좀 더 마케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서 먹는 사람이라도. 그러면 막걸리 2병 팔면 한 팀 받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수익 구조를 늘려야죠. 우리는 장사하면 이 전을 팔아야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호프집을 한번 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술집 하려고 그러냐면은 메뉴 하나 그냥 싹 대충 해주고 술 팔면 메뉴 한 4개, 5개 파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막걸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걸 많이 팔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 또 한두 병 먹는 게 아니잖아. 또 여러 좀 계속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약간 요소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